자, 대한광통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상한가 들어갔는데 지금 상한가 이게 풀릴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오늘 계속해서 지수가 강세기 때문에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풀리지 않아도 이따 나중에 뭐 상한가 분석에서도 다시 한번 등장하겠어야 할 겁니다만, 자, 이제 오늘 이제 올라 들어간 이슈 쪽을 살펴보죠. 그 전에 이제 대한광통신이라는 회사는 이름 살펴보면 광통신이죠. 저 광섬유 그런 거에서 예전에 우리 인터넷 같은데 광케이블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 그거예요. 국내 유일의 광섬유 광케이블 일괄 생산 체제를 갖춘 게, 그 광섬유와 광케이블을 다 만드는 유일한 기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기업의 경우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통신이에요. 통신. 그리고 그 다음이 전력이고요. 그래서 통신과 전력이 거의 다예요. 이제 매출 보자면 통신사업, 전력사업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로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뭐 지금 거의 표시가 안 나와 있죠. 광케이블 요게 이제 분리돼 가지고 통신과 전력 이렇게 나눠져 가서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통신, 전력, 광케이블 외에도 이제 새로운 사업으로 나오는 게 요게 이렇게요. 레이저, 의료, 국방용 특수 광섬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새로 들어와서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 이렇다게 목에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통신으로 들어가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전력 쪽 이슈 받고 올라 들어가다가 이런 흐름을 보였다가, 자, 오늘은 이제 완전히 지금까지 해서 여기까지는 그냥 이름만 이렇게 걸쳐놓았던 건데, 국방용 이렇게 걸쳐놓았던 게 이게 이름만 있던 게 제대로 모습을 나타냈다는 얘기입니다. 방산용 레이저 무기 신사업 기대감. 자, 이렇게 가지고 지금 쭉 치고 들어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기존에 이 종목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살펴보게 된다 그러면 이건 전형적인 개별 종목이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개별 종목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 상한가가 특징적인 거는 개별 개인 세력 쪽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숏커버죠. 기관의 숏커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재 추정치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부분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숏커버 한번 쭉 들어왔다가, 한번 볼까요? 기관들의 숏커버 쭉 들어왔다가 930만 주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도로 팔아치웠죠? 1390에서 400만 주 커버 들어갔다가 도로 1300, 1400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왔었는데, 이건 다시 이제 줄여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지금 쇼 스퀴즈 형태로 지금 만들어내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살펴봐야 될 내용이었는데, 계속해서 특히나 이 평상시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 뉴스에도 조금 이게 지금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는 건데요. 이게 알아보면, 자, 이제 국내 유일의 레이저 무기 체계, 대부분 이제 천자로 시작되죠. 우리 무기들이. 그래서 천광입니다. 레이저라 그래서 천광. 그래서 이제 레이저 모듈 국산화 공급 계약이 예상된다. 그래서 연말에 공급 계약이 나오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단순한 통신주 이런 게 아니라, 통신주가 아니라 이제 방산으로 전환이 되는 셈이 되니까 멀티플 릴레이팅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 들어가게 된다면 릴레이팅이 나와야 맞아요. 자, 근데 요 문제는요, 요까지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자, 밑에 내려가서 보게 되면 2029년에 레이저 무기 체계 시장 규모가 1.2조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2조가 나온다는데, 레이저 모듈이 3.5조? 30% 가까이 되죠? 이제 조금 지금 좀 많이 써놨죠. 모듈이 전체 무기 체계 시장 규모가 1.2조가 나오는데 모듈이 30%나 차지한다고? 그럼 나머지는 뭐야? 이 숫자들 전망 같은 경우에서 이제 앞에도 이게 전망치를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 이전에 1년 전에요. 작년 전에 NFT 시장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2029년도까지 작년에 했으니까 2024년이고 향후 5년 후입니다. 지금은 이제 4년 후, 이제 2025년도 다 끝나가니까 이제 3년밖에 안 남죠. 2029년도에 가가지고 2만 주가 된답니다. 2만 주.
이런 식으로 전망치를 계속해서 부풀리는 이유는 특히 장세가 좋은 시장 같은 경우는 전망치를 계속해서 부풀리게 되어 있어요.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도 시장 규모로 계속 부풀리죠. 그렇게 해서 부풀려서 거기서 내가 이만큼 그렇게 시장 규모를 부풀려야 내가 이만큼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얘기되고 그래야 자금들이 들어오고 주가가 올라 들어가니까는 겁니다. 근데 이 근거 자체 같은 거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경우 어저께는 저 삼성전 ES가 300조 사업 그걸 얘기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다른 쪽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전망치라는 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 그러면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북한 광물 3천조짜리 뉴스 있었죠. 뭐 한동안 그 이전 시세에서 막 도배하듯이 나왔었던 저 문통 때 북한 광물 자원 가치 3천조. 자 여기 나오는 이거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자 저 연합뉴스 2018년 북한 광물 자원 가치 3,800조 수천조에 달하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과거 추정치료는 3,800조에서 6,987천조까지 이른다 이렇게 지금 써놨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그 북한이 들어가 가지고 자 북한이 들어가서 지질 조사 다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조사를 해서 추정치가 나왔을까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추정치 어떻게 나온 거냐라고 하면요, 북한 광물자원 추정치는 예전에 이 명박이 때 잘 아시다시피 뭐 이제 자원 개발한답시고 그래가지고 이 석유공사하고 이쪽에 그 개발공사 같은 경우가 들어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되지 않는 쓰레기 같은 해외 광산 이런 거 사가지고 다 말아쳐먹고 아주 시끄럽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 얘기도 많이 욕도 많이 먹고 그리고 그 공사들이 대규모 적자에 허우적거리면서 이제 이게 문통 때 이제 적폐청산 시도와 함께 이 공사 자체가 그냥 실제로 지금 통폐합됐습니다. 그 뒤에 통폐합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사 자체가 이거 완전히 그냥 허공에 사라져버릴 위기에 놓여졌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허공으로 이제 그 전에 대형 사고를 치고 난 다음에 이제 존폐기 위기에 몰린 그 공사가 우리 없애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 앞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없애면 안 돼요. 그래서 걔네들이 딱 한 번 보고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우리 공사를 존립을 시켜 그 존폐 위기 없앤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 우리가 계속 지속이 됩니다. 라고 해서 존립시켜야 되는 근거로 내세우기 위해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거기서 북한 광물 자원 자체가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추정치로 그냥 갖다 때린 거예요. 그거를 그 뒤까지 지금까지 저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실제 들어가서 조사를 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누가 실제 들어가서 조사를 한 적이 없으니까요.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게 300조가 될 수도 있고 3천조가 아니라 3만조가 될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이 광물 자원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그 북한 그 자원 그 안에 히토류가 대량 개마고원 밑에 히토류가 대량으로 매장됐을지 누가 아냐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모르는 겁니다. 모르지만 그러니까 추정치로 그냥 때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장세가 지금처럼 좋은 장세에서는 모든 시장 규모 전망치는 다 뻥튀기 되게 되어 있다. 그리고 특히 바이오 종목의 경우는 그냥 다 뻥튀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이오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전망치는 뻥튀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망치를 믿고 전망치를 가지고 액면대로 믿는 거는 이거 그냥 나 잡아 드세요 하시는 거와 똑같아요. 호구 인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는 호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앞부분에서 이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요. 지금 이게 특징주가 지금 두 단락으로 블럭이 이렇게 나와 있죠. 두 단락으로 블럭된 것 중에서 위쪽 단락 요거는 옳다 이거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는 예 뭐 그러시면 좋고요.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요 두 개를 모두 반영을 하면서 올라 들어온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가장 큰 핵심의 경우는 기관이 우리 의지의 캐널이 아시죠? 한 번 매도는 영원한 매도. 온코닉 같은 종목들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도 아닙니까? 상장 초기에 그렇게 싸게 상장이 되어가지고 이 종목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추천드렸던 이 온코닉 테라피틱스 아직까지 팔고 있잖아요. 한 번 매도는 영원한 매도야.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상장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 온코닉 테라피틱스 이거를 지금 아직도 팔고 있거든요. 그전에도 팔았었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상장 첫날부터 매도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뒤에도 계속 이렇게 주가가 내리건 오르건 관계없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이게 한 번 매도는 영원한 매도로 들어가는 이 얘네 기관 애들이 지금 다른 얘기 나오고 레포트 나옴과 동시에 들었는데 이거 앞에서도 이렇게 들어온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당겨 올려놓고 다시 커버 시켜놓고 또 패딩 끼치고 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는 거거든요. 이 흐름 자체가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연속이 돼서 나오는 흐름이 된다라고 하면 더 가죠. 앞에 나온 것처럼 릴레이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저 5G 고가 시절에 친다 그러면 저쪽에서 좀 어마어마하게 내려있는 거거든요. 그게 현재 기준으로 친다라고 하면 이제 이쪽 기준이 아니라 저 위쪽 기준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저 앞쪽 2022년 12월달 자 이쪽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50%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릴레이팅 된다라고 하면 릴레이팅 뷰라고 하면 이제 연말까지 해가지고 이게 이제 방산 쪽으로 실제로 공급 계약이 나오는 수준이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러면 이게 거의 지금 더블 가까이 되는 거죠. 이게 더블 가까이 이렇게 올라 들어가는 흐름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들어가자라고 하면 그 전에 우선 기관의 깽판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선 넘어 들어가는 과정에서 기관이 현지와 같은 숏 스퀴즈로 계속 이어져서 들어가느냐, 아니면 다시 살짝 넘어 들어오고는 먼저 앞선 거는 것처럼 주가 슈팅돼서 위에 들어오면 다시 또 깽판 매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느냐, 요 부분들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쪽 선 이 선에서 시작을 해서 최근 주가까지 이렇게 해서 여선 넘어 들어와서 이제 완전히 넘어 들어가 있다는 이 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1850원 선 이 선 위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기관의 딴지 배터리 걸기를 넘어가지고 우리가 승리를 따르는 이런 흐름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이었습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요거는 뭐 뒤에 또 추가 내용들 같은 건 상한가 분석에 또 이어지기 때문에 참고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런 종목들 개별 세력형 종목들이기도 하고 재료주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천재투자TV에서 만든 이 오르골 다운로드 받고 설치한 다음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24분의 전문가가 있는데 이 24분의 전문가들이 특기가 다 다른 특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이 초대형 우량주들,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런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들 가지고 쭉 달고 달려 들어가서 이익 내는 분들도 있고, 재료 나와서 그 강하게 튀어나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노리는 분들도 있고, 또 세력형, 이제 지금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재료주이기도 하고 세력주이기도 하고 그렇죠. 테마는 아니고요. 업황주 아니고요. 재료주, 세력주 요 형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세력급 등주 다루는 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종목들 다룰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원전 같은 경우라 그러면 테마 형태로 들어가죠. 이거는 이제 테마주 잘 다루는 분들이 또 이쪽에서 열심히 이익을 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대형 우량주 다루는 분들은 두산 에너빌이라든가 뭐 효성중공업이라든가 저기 저런 쪽의 종목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또 GNC 에너지 저가주, 이렇게 각각의 전문가들 특기에 따라서 다루는 종목이 다 틀려요. 그러면 다 다른 쪽 라인에서 다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GNC 에너지 같은 종목들도 올라오지 않습니까? GNC 에너지는 이게 수익률이요. 그러면 또 네가 언제 그런 거 추천했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이 종목이 저 앞에 가서 뒤져보세요. 이거 제가 우리 천재투자TV에서 이 종목을 몇 번을 분석을 해드렸는지. 자, 밑에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 추천 나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거 자, 앞에서부터 보이시죠 지금?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종목 지금 계속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저 같은 스타일이라 그러면 이 종목을 선택을 하죠. 신고가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전문가 스타일에 따라서 다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만 하시려면, 활용을 하시게 되면 꼭 먹고 알 먹고 다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장세가 아무리 나쁘다고 하더라도 뚫고 나갈 구멍도 뚫어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새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오르고 들어오셔가지고 들어가시고 추천주부터 찾지 마시고, 자, 이 전문가들이 어떤 특기를 가지고 어떤 접근 방식으로 접근하는 요거부터 잘 살펴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활용만 잘하게 된다 그러면 꼭 먹고 알 먹고 둥지 털어 뗄감 떼고 조각 내서 쓰고 전부 풀코스로 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전부 무료로. 아주 기가 막힌 거죠. 여기 뭐 반토막 계좌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반토막이 나오는 건 그건 주식 완전히 잘못하신 거고요. 코스피 지수가 3630원인데 아직도 반토막, 아직도 마이너스 이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10월달인데 올해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죠? 아직도 늦지 않았고요. 이제 시작하신 분 아직 남은 3개월 동안에도 충분히 더블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지금 400% 수익 나는데 얼마 걸렸는지 아십니까? 한 달 반 걸렸습니다. 딱 한 달 반 만에 400% 난 거예요. 로보티즈, 하이젠 아르넨 이런 종목들 지금 이거 더블 들어오는데 며칠 걸렸나요? 이런 거.
이런 종목들 여기도 그렇죠. 로보티즈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얘들 지금 올라 들어오는데 그 얼마 걸립니까 이거 올라 들어오는데. 예?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 저 앞에서부터 올 초서부터 지가지고 이제 다음 얘가 주도입니다 그러고서 계속 추천드린 종목이잖아요 이거. 저 밑에서부터 역시 마찬가지 저 앞에서부터 지금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 다 잡아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오르고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